사실 이 내용은 비트와이즈하고 같은 전망이에요. 하지만 포브스는 비트와이즈와 미시적인 디테일인 실무적인 전망을 했다면 포브스는 암호화폐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런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야 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바깥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본 거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포브스의 전망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포브스는 올해 예측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이슈를 꼽았는데, 즉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이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G7 국가 또는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이 채택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쓰고 있는 엘살바도르 같은 데가 이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에 앞장을 섰었고, 그리고 게임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한다거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법정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 이러한 거는 다른 나라에도 크게 압박을 미치면서 다른 나라들의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가격은 정말 고공행진을 하게 거예요. 그런데 포브스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했는데 러시아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경쟁적인 양상으로 벌어지면 정말 큰 히트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브릭스 회원국들 간에는 가능한 달러화를 그들이 교육에 쓰지 말고 그들 간에 무역을 할 적에는 위안화나 자국통화, 그리고 위안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고 지난 10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들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투자를 채택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밝혔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마 비트코인을 4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랍에미리트가 비트코인을 4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으로 특화하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부를 늘리는 정책을 지금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를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으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이 또한 큰 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비트코인이 금과 미국 국채 혹은 다른 나라의 통화 등과 함께 외환 보유고에 포함될 수 있는 각 나라마다 그 국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포브스가 밝힌 두 번째 예측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지는 사실상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금 및 결제 같은 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고, 이게 사실상 달러보다 더 실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포브스는 올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비트와이즈하고 같은 전망이에요. 하지만 포브스는 비트와이즈와 미시적인 디테일인 실무적인 전망을 했다면
포브스는 암호화폐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런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야 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바깥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본 거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비트코인의 디파이와 레이어 2의 발전 현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동안 디파이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서 디파이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간 비트코인을 갖고도 예치를 할 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랩핑이라고 그래서 랩 BTC 같은 거를 갖고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 상에서 비트코인을 예치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아닌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 직접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이 레이어 2 네트워크 위에서 디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큰 차이죠. 이게 왜 굉장한 큰 차이냐면 비트코인의 생명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도 다른 솔라나 생태계보다는 보안이 훨씬 우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런데 이더리움 생태계의 보안보다도 훨씬 강하고 탈중앙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비트코인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디파이 사업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디파이 사업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서 디파이 산업이 이제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택스를 포함해서 BOB, 바빌론, 코, 다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레이어 2의 등장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디파이 산업을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제대로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디파이 사업과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서 움직이는 그 레이어 2 코인의 기술적인 발전은 우리가 다 같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 레이어 2 코인 위에 들어가는 TVN 그 저장 가치가 올해 2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생태계가 아닌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의 레이어 2에서의 TVL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NFT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찍어낼 수 있고 이러한 탈중앙화 금융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용도 확장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래프는 2024년 7월 기준인 그래프인데 지금 디파이 점유율이 이더리움이 58%고 다른 군소 네트워크도 트론이 12.8%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근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비트코인이 5.45%의 비중으로 지금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즉 2003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디파이 산업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엄연히 디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한마디로 디파이 사업이 새로운 활성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TVL입니다. TVL은 Total Value Locked의 준말인데 잠겨져 있는 가치의 총액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TVL 금액이 68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막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의 디파이 산업은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상승 속도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68억 달러지만 이게 올해 말까지 240억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측은 비트코인 및 크립토 ETF의 성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를 거친 ETF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시 첫 해에 1,083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는데, 이거를 블랙록이 운영하는 골드 ETF와 비교해보면 이게 얼만큼 빠른 속도인지를 지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 ETF는 이게 스테이킹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ETF의 출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솔라나, 리플과 같은 이런 다른 암호화폐 ETF도 새롭게 출시될 뿐만 아니라 웨이티드 크립토 인덱스라고 해서 암호화폐 전체의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도 나올 겁니다. 또 다양한 ETF가 등장하면서 5종목으로 이루어진 거 혹은 10종목으로 이루어진 이런 복합 ETF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것들이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지금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화려한 크립토 ETF들이 등장을 해서 시장을 다양화시키면서 이 다양화가 많은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 까만 선은 지난 금 ETF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 주는데, 지난해 초에 나온 비트코인 ETF는 나오자마자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 ETF를 단박에 이렇게 추월해 버렸습니다. 즉 블랙록이 갖고 있는 금 ETF의 총액은 330억 달러인데 비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는 이게 578억 달러의 지금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회계 규정이 지난해 말에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그렇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자라는 게 주청에서 표결에 붙여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MS는 그들이 분석해 봤더니 아직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 있더라 해서 주주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번 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빅테크 기업 중에 한두 개는 비트코인을 그들의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중에 일부로 전략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지금 자그마치 6천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담기 시작해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업들의 그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는 미국의 회계 규정이 지난해 12월 15일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적에는 그것을 상각 처리를 해야 되고, 즉 비트코인이라는 위험자산이 그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부정적으로 회계에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정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매년 회계연도마다 그거를 측정하는 날짜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주기로 한 겁니다. 예전에는 사면 장부가치로 적어놨던 게 이제는 시세를 반영할 수 있고, 과거에는 산 게 가격이 떨어지면 생각 처리를 해야 됐었어요. 즉 손해본 금액을
즉 가장 떨어진 금액을 최저 단위로 이렇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럼 과거에 100만 원 주고 산 ETF가 지금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른 거를 그 회사 이익으로 반영시켜 주기로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기업에 유리하게 회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사례가 많아질 겁니다. 특히 자사주 부양책을 택할 때 과거에는 자사주를 소각시켰어요. 즉 주식수를 적게 만들어서 주가 부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어치를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이틀뿐이 못 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10조 원을 비트코인을 사면 자사주 부양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하는 걸 회사 이익으로 다 잡을 수 있게끔 회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없어지고 비트코인 매입 전략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예측입니다. 포브스는 올해 크립토 시장의 성장이 지난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3조 8천억 달러인데 올해는 이 2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8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자산 순위가 자산군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게 금이에요. 금이 시총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등이 지금 미국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게 테슬라나 아마존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들 순으로 내려가면 지금 비트코인이 7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이 9위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8조 달러가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2배 정도 올라간다면 단박에 금 다음에 2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에 잘하면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시총 2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디파이, 그리고 디핀 분야에서 획기적인 앱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립토의 친 성향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과거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이제는 균형 잡힌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게 또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해서 포브스는 올해 크립토 시장의 전망을 2배 이상인 8조 달러까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브스가 전해드리는 올해의 주요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